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잘한다. 아니 진짜 자연스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한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잔망스럽게 움직여요? 어떻게 이렇게 잔망스럽게 움직여요? 여기까지 준비해줬네. 연습했어. 이거 이 장면 가도 되나요 이거? 이거 해주면서 이거. 아 지금 포인트 한 번까지? 네. 아니 그럼 가서. 와, 찢었다, 찢었다. 와. 잘생겼어. 와. 아니 이거 왜 우유 있었는지는 다들 아시죠? 알죠. 이 장면 하나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유 판매량이 급증했다. 이 얘기했잖아요. BTS 때문에. 이 뮤직비디오에 잠깐 나왔을 뿐인데 네. 정말. 미국은 우유가 들썩댔지만 우리 BTS 형들이 빌보드 1위에 오른 순간에 한국은 주가가 움직였어. 어디가 움직이나? 엔터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 다른데 JYP, SM 다 같이. 근데 우리 중에 관련 인물이 있어요. 우리 중에요? 네, 유나 씨, 아림 씨랑 올 초 작업하셨다면서요. 네, 올 초에 제 자기예요? 앨범에 제 자기예요? 앨범에 무슨 얘기예요? 아니 뭐 달려 있다길래. 작업을 걸었다는 거야 아니면 작업 들어왔다는 거야? 아니 저하고 음악 작업을 했고 피처링을 해주신 음악을 올 초에 발표를 했었어요. 아, 윈터플라워였죠. 저도 그래서 빌보드의 맛을 살짝 보게 됐죠. 플러스. 그러면 오늘 볼 것도 없네. 우리 유나 씨 인맥을 통해서 이제 RMC가 여기 쌤으로 나와주세요. 정말 방탄소년단 RMC가 있을지 오늘의 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나와주세요. RM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나간 겁니다. 아유. 제 옆에 40대 분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쌤은 그렇게 빠지실 수가 있으세요? 2017년에 그 빌보드에서 그 소셜 아티스트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입덕. 네, 뉴스 입덕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제 찾아보다가 노래를 듣다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문화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서는 이제 인문학자로서 굉장히 그 전율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되는데 오늘은 좀 저희 방송 밑에 영어, 중국어, 아랍어 좀 이렇게 달아주셔야 될 것 붙여야 같아요. 돼요. 네, 정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이 또 K-팝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우리가 보고 또 봐도 기쁜 소식부터 함께 보고 시작하시죠. 네. 아, 야. 일위. 빌보드 핫백 1위. 이런 날이 내 생에 오다니. 아니 봐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사실 저 엄청난 기록인데요. 우리나라 가수로서도 처음이고 아시아 가수로서 통째로 따져도 두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남자들 위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손흥민 씨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한 4골쯤 넣고 MVP를 받았다. 대박이다. 네, 리뷰에서 넣긴 넣습니다. 그 느낌. 예. 그 그 느낌이에요? 느낌. 대박 기적이네 기적 거의. 그러니까 앨범 1위랑 이렇게 그냥 핫백 차트 1위는 또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앨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앨범 전체의 판매량이 사실 이제 가장 주된 기준이 되는데 싱글 차트는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 횟수와 그다음에 스트리밍 수,
그다음에 음원 판매량 이 세 가지를 척도로 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처럼 싱글 차트에 1위로 데뷔를 하는 걸 핫샷 데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빌보드 역사상 빌보드 역사를 통틀어서 43곡만이 핫샷 데뷔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있고 네. 브라이언 시작부터 캐리 마이클 있고. 잭슨이야. 와. 엘튼 존, 뭐 우리가 보통 레전드라고 하는 가수들의 이름이 진짜. 쫙 나와 있죠. 핫샷 데뷔라는 게 그러니까 1년에 한 곡이 제대로 나올까 말까 하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드문 거죠. 역사를 통틀어서 43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국기를 한번 보세요. 주목을 해서 보실 거의 점이 다 미국이네요. 미국, 영국,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다른 나라 가수들은 전부 다 영어를 쓰는 영미권 가수들인데 반해서 한국 가수가 1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방향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어떤 세계화의 방향을 비트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핫샷 데뷔 곡들 보니까 정말 이 한국 국기 BTS가 너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데 말씀 들어보면 방탄이 시대적 어떤 변화의 시초가 되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되었고 현재 우리가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이 정도. 이분은 누구?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라는 분이 BTS를 모르고는 21세기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호통친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Because a lot of people think if they could get 45 million downloads in 24 hours, there's a lot of people around the world who think they're cool. If you don't know things like who these guys are, you're not going to compete in the world that is emerging. You just are not.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BTS와 시장 경제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교수님이 호통을 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게. 근데 저만 해도 전공이 철학과 영화 이론이기 때문에 별 접점이 없습니다. 아이돌 음악이나 아니면 음악 산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올해 초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1월 초에요. 영국 런던에서 방탄소년단과 아미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제 학술 컨퍼런스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학술 컨퍼런스. 학술 대회가 열렸다니. 그 약 같은 거 발명할 때는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신약 발표 이런 거.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개막식 하는 사진이고요. 한 150여 명의 학자들이 30여 개국에서 이렇게 모여왔는데 이들의 그 전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문, 사회, 예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주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학술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는 저희 단지 10대 그룹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보니까 저렇게 학술 대회를 연다 이렇게 보면 되는. 현상.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회 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 독특한 현상인 거죠. 일단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정도는 알죠. 오. 방시영님이 탄생시킨. 이 얘기 진짜 있었는데. 예, 그런 얘기도 돌긴 했었죠. 예, 사실 방탄이라고 하는 게 블랙프루프가 그러니까 총알이 날라오면 막아주는 그 방탄조끼 아시죠?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10대와 20대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음악을 통해서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의 그 이름의 의미에 걸맞게 어떤 사회적 편견과 억압에 대한 어떤 저항적인 메시지가 그 데뷔 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랫말을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네. 4포 세대 5포 세대 그럼 난 6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어루가 어른들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 싹수식처럼 뉴스봐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태풍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 증오가 아무렇지 않다면 넌 정상 아닌 게 비정상 어렵다 해도 그만도 아무거나 그려내도 손발도 한노을 노력 한노을 노력 한노을 노력 싹수가 우리 공부하는 기계로 만든 건 누구 1등이 아니면 나고로 구워 책임 만든 건 트랙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네. 계속 들으면서 느낀 건데 처음에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같이 좀 나이 많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 노래하는 그룹인 줄 알았거든요. 맞아. 당연히 네, 맞아. 당연히 뭔가 사랑 노래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좀 그렇지. 팬시한 느낌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예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었네요. 거의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는 거의 없어요. 그렇네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일부러 이렇게 저런 메시지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저는 방탄소년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맞닿지 않았나. 그 부분과 공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정신이요? 네. 어떤 젊은 층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10대,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듣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실 이제 제가 처음 방탄소년단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되게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렸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인터뷰에서 하는 장면을 봤어요. 보통 우리의 이야기가 많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보통 가수들이 많이 이야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납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10대와 20대들에게 가해진 어떤 그런 편견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비판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비판을 사실은 딛고 거기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여기 없는 중수 아이돌이 두 번째 이름이었어. 방송에 짜내기는 뭐 보지겠어. 누구의 땜빵이 우리의 꿈. 어떤 이들은 회사가 작아서 제대로 못할 거래. 이거 좋다. 너의 맘속에 다 들어줘서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제발이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낄 내 순간들이 있다면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존재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그래도 좋은 날이 앞으로만 길을 네 말이 믿는다면 하나 둘셋 믿는다면 하나 둘셋. 네, 음악들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 지금 방송에 잘리기 부지기수해서 눈물 날 뻔했어요.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수많은 아미들이 방탄소년단 덕분에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한글을 배워서 방탄소년단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팬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잘 됐네요. 저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룹이 세계적으로 잘 유명해지니까. 네, 그게 바로 아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룹이 세계적으로 잘 돼야 우리 모두가 이 세계의 복지에 좀 더 항상 기여하지 않을까? 그리고 방탄소년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BTS 딱 그 7명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미들, 이 팬덤과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힘을 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그 방탄과 아미의 관계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거의 모든 기업들이 아미와 같은 소비자, 이 팬덤을 원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 방탄과 아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하고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응답하라 1997에 보면 H.O.T 팬클럽, 잭스키스 팬클럽 막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팬클럽 회장 언니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그 회장 언니들은 회사의 이 어떤 지침을 받아가지고 회원들에게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 같은 어떤 모습으로 되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제가 그 회장 역할이었잖아요. 네. H.O.T 쪽이었습니다. 1997 내가 나 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풍선으로는 막 네, 안영미 씨가 제키 회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구조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팬클럽은 있지만 그냥 어떤 플랫폼의 형식이고요. 회사의 어떤 지침을 일반 팬들에게
하향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죠.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아저씨, 아저씨. 어떻게 팬들할 시간이 어디 있어.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데. 손을 누가 키우냐고.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포츠가 그냥 가자. 아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SNS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SNS에 이 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특히 방탄소년단 팬덤 같은 경우는 트위터 같은 곳에 아주 많이 모여 있고요. 다른 SNS에도 많지만 그래서 트위터에는 어떤 중앙 뭐 헤드쿼터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하고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이 되게 달라졌다라는 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하고 정말 관계 없는 사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센 어떤 사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SNS에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멘션을 달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럴 수 DM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맞아.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이제 BTS와 아미의 관계가 저렇게 돼 있다면은 옛날처럼 뭐 아무런 지령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응원 색깔을 뭘로 맞추자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아무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공식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팬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의논하다가 어느 날 보라색으로 그렇게 맞춰서 이제 그 가수들한테 이벤트를 해준 거죠. 어떤 공연에서. 그게 그냥 이렇게 보라색으로 정해졌고요. 혹시 보라 승현 씨도 아메요? 보라색 입었는데. 양은 방탄에 대한 리스펙트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입거나. 리스펙트. 거짓말하지 마세요. KBS 의상팀에서 준비해 준 거잖아요. 그냥. 아까 탈중심적인 어떤 연결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질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청계고원이라는 책에서 리좀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리좀이 뭐냐면 지금 그림이 두 개 보이실 텐데 하나는 나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옆에 게 리좀입니다. 저게 리좀이 뿌리줄기 식물이라는 식물학 용어거든요. 근데 그게 뿌리줄기 식물에 해당하는 게 생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생긴 모양의 생강을 두 개 이상, 한 개 이상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나무는 조금씩은 다르다 하더라도 저 구조는 완벽히 동일합니다. 양분을 뿌리가 빨아들여서 줄기로 전달을 하고 줄기에서 가지로 내보내는 이 딱 방향성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저거를 그림으로, 딴 그림으로 바꾸면 삼각형. 그래서-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사실은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혹은 소수의 집단이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규범을 만든다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계적 구조가 바로 이 나무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SNS처럼 중심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각자가 중심이라는 건 중심이 없다라는 말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관계는 이 점과 이 점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이어질지 누구도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사회 질서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방향성도 미리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결 접속이 이루어집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관계를 굳이 철학자 이름 끌어들여서 설명을 했던 이유가 돈도 없는 어떤 작은 회사 출신이 오히려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이겨버리고 그리고 유색인종,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 어떤 유색인종들을 대변하는 듯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탄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게 이 권력적인 질서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놀라운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팝스타가 미국 팝스타가 한국말로 노래하는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적 없나? 예전에 토남강 씨가 사랑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내한 공연 오면 이제 뭐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연애가 두 개. 네, 사랑해요, 맞아요. 연애가 두 개. 그거 항상 하고 그래. 온도이가 예쁜 여자.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최근 며칠 전에 발표된 미국 가수 맥스의 신곡입니다. 한번 뮤직비디오 잠깐 보실까요? 네. 설마?
저렇게 잘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데? 아, 그래서 저분이 부른 거예요? 사실 이 노래 지금 네. 한국어 랩을 하는 부분은 BTS의 슈가의 피처링 부분입니다. 그런데 슈가의 그래요? 피처링 한국어 부분을 잘하더라. 이 부부거든요. 네. 부부가 한국어 발음 배우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걸 다 배워서 립싱크를 해서 한국어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한 거네요. 네, 공연에서도 립싱크로 전체 슈가 피처링 부분을 다 노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단한 친구들이네. 슈가 씨가 직접 부른 그 파트를 하는 거죠? 네. 아, 역시 훌륭한 분이네. 역시 훌륭한 분이네. 같은 슈씨 집안 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목소리 너무 좋고. 그만하죠. 그래서 이 리좀 구조를 통해서 이 아미들의 어떤 수평적 연결이 되는 어떤 힘들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작은 점들이 수없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런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 관계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움직이면서 다른 차원으로 계속해서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서로 다른 어떤 수많은 것들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만 해도 방탄이랑 안 어울리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너무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우리 약간 의상도 방탄 느낌 나요. 되게 두꺼운 느낌. 사실 뭐 제 직업이나 나이를 생각하면 방탄이랑 별로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데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미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직업군과 모든 나이대의 그런 모든 지역에서 온 아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덕질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되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돌 덕질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봐요. 10대 애들에겐 이상하게 안 보지만 예를 들어 제가 덕질을 한다 그러면 저 나이도 많은 사람들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그래서 이제 상처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팬들 중에. 그래서 심리 상담을 전공한 아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아미 헬스케어 뭐 이런 그 계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미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을 무료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아미 이런 계정들도 있고요. 스터디네. 예, 스터디를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북클럽 같은 건 굉장히 많아요. 네. 워낙에 뮤직비디오나 노래에서 문학작품, 철학작품들을 인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모여서 데미안 읽고 토론하고 니체 읽고 토론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광경들을 보시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수도 매우 있겠네요. 좋아하시죠. 왜 그러죠? 좋아서? 자기가 탄 소속이라는 그 소속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미들이 그렇게 자기 시간을 막 쪼개고 열정을 네. 쪼개가면서 일을 하는 이유는 방탄한테 너무나 받은 게 많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삶을 바꿔줬고 나의 힘듦을 위로해 주었고 내가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같이 이렇게 나누자? 예, 그런 어떤 가치와 훌륭한 어떤 그 사랑 같은 것들을 이 세계에 구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방탄과 아미 이 커뮤니티 내에서 뭔가 합의되어 있는 어떤 모토, 가치관 이런 겁니다. 나의 연예인으로부터 받은 좋은 영향력을 이제 그렇죠. 내가 주체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네. 전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 6월 달에 그 무료로 공개한 땡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거의 해외 아미들을 마치 한국 노름판으로 끌어들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제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아니, BTS가 한번 그런 노래를 했다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렇지. 이번 생은 글렀어 넌 땡. 엘파 엘사 삼파 땡. You wrong, we right. 잡아 땡. 네,
예. 이게 뮤직비디오예요. 아니요. 뮤직비디오는 아니에요. 아, 그냥 아, 가사만 보시라고 한 건데 요 땡이라는 말이 너는 틀렸어 땡 할 때도 있고 얼음 땡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38광 땡도 땡. 아 나오고. 그렇죠. 자, 이거를 영어로 옮긴다 그러면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야,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땡, 땡. 땡? 아, 그냥 그 땡 해야 의미가 되네. 땡? 한 3가지 이상의 의미가 동시에 땡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으니까 너무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땡이라는 말이 38광땡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섰다라는 노름에 대해서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쪼는 네,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예, 맞아요. 저건 뭐로 보이니? 화투짝 사며? 저도 이제 슬슬 미쳐가는 거야. 섰다가 뭐냐, 이거의 게임 규칙이 뭐냐를 아랍어로, 포르투갈어로, 영어로, 스페인어로 설명하는 트위터들이 화투짝과 함께 트위터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 섰다 알죠? 그러니까 땡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가 어떻게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번역본이 18, 13, 38 숫자가 있는데 이게 뭐 한국 카드 게임에서 아주 좋은 조합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뒤에 첫 번째 땡은 최고. 예. 아 이렇게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게 번역을 한다는 게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어떤 교량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영향력이 진짜 재밌는 어마어마하다. 현상인데 근데 이거 게임 이거 아신다면서요? 오늘 38광땡이 최고. 그다음에 1813이 다음. 우리가 그걸 배울 필요는 없고요. 넌 화투 배우지 말라. 길에서 객살 팔자다, 야. 외국에다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만 이제 궁금한 거죠. 어쨌든 도박은 가정 경제를 파탄낼 수 있습니다.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재미나게 이제 연결되었던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러네요. 이번에는 좀 감동적인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uardate ora, constatate anche come sono rovinati i vestiti che 이 indossano. 영상은 La scena fa quindi riferimento agli innuenti delle vittime, sia quelli persi in mare che quelli come le scarpe che 방탄소년단의 vedete lasciate sul 봄날이라고 하는 노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요. 그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한 팬이 그 해석을 하고 있는 분석 영상입니다. 전체 길이가 한 18분 정도 되는데요. Guardate ora questa foto. 봄날 뮤직비디오에 나와 있는 수많은 상징들이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그 상기시키는 어떤 그런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뮤직비디오를 다 정지시키고 확대시켜서 하나하나 분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촛불 시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장면까지가 다 분석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보고 처음에 너무너무 놀랬던 게 그때 한글 자막이 없었어요. 영어로 자막이 흐르고 이탈리아어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한국어 하나도 할 줄 모르고요. 그리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방탄 때문에 지금 이 비극이 어떤 비극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몇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거기에서 그치질 않고요. 그 안산에 찾아가서 희생자 부모님들과 만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든 우리 함께 도와가면서 하자라는 서로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어떻게 대단하네 진짜. 이탈리아에 아예 한국어도 모르는 그런 팬이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안산까지 와서 네.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지 사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의아했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일인데 니네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냐. 이건 라고. 공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들었냐면요. 저런 국가적인 참사는 어느 나라에서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국가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국가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건 단지 너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아픔이자 참사다라는 대답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가수에게도 그다음에 팬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건 약간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사건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가을 늦가을이었는데요.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한 명이 어떤 티셔츠를 입은 사진. 근데 티셔츠 뒷면에 원자폭탄 투하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8월 15일에 해방 만세 막 이걸 외치고 있는 사진 2장이 이제 등에 있는 그 티셔츠를 입은 사진이 한 1년 전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비공식 석상에서 입은 그 티셔츠 이미지를 문제를 삼아서 바로 다음 날이 생방송이었는데요. 일본 방송에서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방탄소년단 BTS는 당초 오늘 저녁 방송될 TV 아사히의 음악 프로그램 뮤직 스테이션에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일본행을 앞두고 출연 취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사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전에 그룹 멤버가 입었던 티셔츠의 디자인이 파문을 일으킨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착용 의도를 물어보는 등 소속사와 협의를 진행했는데 종합적 판단으로 이번 출연을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사실 문제가 좀 커졌었는데요. 그때 일본 언론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일본 극우 세력의 어떤 그 논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치 방탄소년단이 원자폭탄 투하를 미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여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고 정말 속상했던 건 이제 일본을 제외한 다른 이제 서구 언론들이 그 기사를 그대로 받아쓰고 한국 언론들마저 그 기사를 받아쓰기 했던 그런 사건을 보고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고 이제 분노가 막 이제 끌어올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팬들로서는 진짜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었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외국 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하고 도대체 니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네. 근데 사실 저 일이 그 일본 방송에서 생방송을 취소한 게 언제였냐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난 바로 그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유감 표명하고 막 그러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 사건은 방탄소년단이 입었던 티셔츠가 직접적인 문제가 됐다기보단 그건 빌미였고 사실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이 보이콧을 하고 싶어하던 일본의 어떤 그 멘탈리티가 그대로 표현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5개 대륙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 특히 이제 한국 번역을 하는 한국 아미들이 주축이 돼서요 20몇 명의 아미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정치적 배경에서 나왔는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출연한 건가 그리고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가 팩트 체크를 다 하면서 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어떤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백서, 화이트 페이퍼 프로젝트를 발간합니다. 영문으로 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영문과 한국어 동시에 이제 다 볼 수 있는데 분량이 166쪽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책 한 권 분량으로 이제 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제징용, 원폭, 뭐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이 언제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죠. 야, 166이면 진짜로 책으로 하나 써서 내도 되겠는데요, 진짜. 논문이죠, 논문. 논문이 아니지 진짜로 책으로 만들어 나와도 될 것 같아. 네. 외국에다 알리게. 외교부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교 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저런 일들이 당하는 거를 내가 대신 뭔가 해주고 싶어 막 이래서 그 힘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입장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팬이 나를 좋아하다 보니 우리나라를 좋아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또 뿌듯하겠어요. 그럼요. 완전 그게 선양이죠. 맞아요. 정말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어떤 30대 그 아기 엄마 팬의 트윗을 하나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그냥 방탄이 좋아서 덕질을 시작했을 뿐이었는데 어느샌가 나는 미디어와 싸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보니 어느샌가 나는 일본의 극우 세력과 싸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야. 그러니까 굉장히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인데 방탄을 좋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거대 언론과 싸우고 거대 자본과 싸우고 거대 기득권 세력들과 싸우면서 뭔가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나씩 찾아나가는 그런 길이었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정말 욕망은 그 자체로 그냥 내가 바라는 걸 했을 뿐인데 그렇게 혁명적이더라. 라는 이야기가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쌤으로 오신 것도 좋아하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작은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닐까요? 네, 좋습니다. BTS를 좋아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섭외가 여기저기 들어오고 네. 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되고. 저도 정말 방탄 좋아하고 나서 제 평생 생각도 못 해본 방송국 구경을 너무 많이 하게 돼가지고 되게 놀랍고 신기한 그런 연결 접속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민상 씨도 계속 맛있는 걸 열심히 드시다 보면 예. 어느 순간 이렇게 됐어요. 결과가 좀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꼭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많이 일어났어요. 예. 자, 혁명이라는 다소 좀 세 보이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혁명은 사회 전반의, 문화 전반의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저런 거 영화 집에 뭐 전기줄을 달아놨나요? 그러게. 거미줄인데요.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영화에서 저런 거 나오지 않나요? 설마 저 BTS 유니버스랑 지금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머리를 연결하는 것처럼? 네네네네. 범죄자 잡을 때 하던 야. 장면 그런 아닌가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우리 미드 보면 네, 그 맞아요. 연쇄살인범들 잡을 때 네. 방에다 쫙 붙여놓고 맞아요. 막 이렇게 추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대단하다. 뮤직비디오나 영상들, 노래 가사, 그다음에 참고한 책들 프린트해가지고 방 전체에 붙여놓고 관련되는 걸 색실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놓은 영상이에요. 와.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힌트가 떨어지면 이게 어디 썼더라? 방만 가서 둘러보면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요. 그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7이 이제 나오기 전에 먼저 컨셉 포토라고 이제 앨범에 들어간 사진들이 먼저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멤버 한 명이 포도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딱 나왔거든요. 그날 밤에 난리가 난 거죠. 이걸 해석하느라고. 이 포도는 무엇인가? 난리가 났는데 뭐냐면 포도를 들고 있는 거는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판을 하냐면요. 네. 그때마다 등판하는 아미들이 달라지는데 고전학을 전공했다 나는 그리스 로마 고전학을 전공했는데 근데 방탄소년단 멤버분이 그리스 신화에도 되게 좀 관심 있다고 하지 않나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힌트를 주지 않았는데 딱 요거 하나로 결론이 뭐예요? 그럼 포도. 그냥 포도 제철이어서 먹었던 게 아닌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해요. 근데 디오니소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어떤 신이냐면 사실 그리스에 원래 살고 있던 신이 아니에요. 저 동방에서 이민 온 이민자 신. 자, 뭔가 소름이 좀 끼치지 않으시나요? 이거를 매니저먼트 거기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해석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아니, 이게 그냥 포도 사진만 했는데 보니까. 그러면서 물어다 그 팬이 고전학을 전공한 팬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그리스 로마 이 서구의 역사에는 동양 쪽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국주의 시대에 서양의 학자들은 그 영향을 다 지우고 싶어 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데 디오니소스가 지금 소환되는 거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방탄소년단이 서구에 등장하면서 그동안 그 지워왔던 어떤 동양인 혹은 유색인종들에 대한 그 역사를 되살리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까지를 이제 꺼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트랙리스트가 발표되는데 디오니소스가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다들 난리가 나서 트랙리스트에 디오니소스 딱 있었어요. 예. 야, 내가 맞췄다.
팬들 진짜 아주 소름 돋았겠네요. 성지순례지 그러면 이제 거기 게시판 긁어갖고 성지순례 해야지. 성지순례 맞습니다. 이 글은 성지가 됩니다. 네. 와 대박이네. 근데 저기서는 저희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라는 말을 안 했어요? 별말은 안 하고 뮤직비디오 밑에 보면 그런 세계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BU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방탄 유니버스. 그렇게 해석해놔. 21세기판 추리소설? 뭐 그런. 네. 전 세계가 집단지성으로 함께 추리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추리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적인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예술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이런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아티스트와 소위 이제 소비자 혹은 수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뭘 소비할까를 직접 찾아 나서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들을 스타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그래서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소비자의 탄생인 거죠. 만약에 은퇴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무슨 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평생 아이들 평생 형님 저기 결혼보다 형님 은퇴가 더 빠르신 것 같으니까. 날 뭐냐면 이렇게 그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활동을 안 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뭐 결혼을 한다거나 막.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계속 아미리 계실 거예요? 은퇴를 해도 음악을 되게 오랫동안 계속 할 친구들 이렇게 부정적이죠. 나중에 완전히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비틀즈 요새 음반 활동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 하지만 우린 여전히 비틀즈 음악을 듣고 즐기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직이 있다는 게 좀 멋있기도 하고. 조직이요? 한번 영상을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직접 해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재밌겠다. 예, 영상 보시죠. 추리 잘해. 여러 뮤직비디오와 영상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멤버예요? 제이홉 씨요. 네, 방탄의 희망이자 우리 안무 팀장님이십니다. 약들이 있네. 맛있겠다. 초코바? 당 딸린다. 협찬? 초코 광고? 와 진짜 어렵다 근데 무슨 의미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 편집한 거라네. 어릴 때 기억인가 보다. 아, 어릴 때 버림을 받았어. 그런 건가? 이거 다른 노래인데? 초콜릿 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저게 지금 추리를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근데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어렵게 어두워. 일부러 고민하기 일부러 어렵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나요? 그 어릴 때 버림을 받은 어떤 그런 그거 한 장면만 보죠. 아픔이 있는 친구가 그러게요. 초콜릿으로 연명을 하다가 그게 그러기엔 좀 비싸지 않나요 오히려? 꿈을 꾸는 거지. 초콜릿을 먹고 싶은 그거 꿈. 많이 먹는. 그래서 여기 초콜릿 그 바닥에 누워서 방에 꽉 차 있는 그 방 안에 초콜릿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희망찬 미래를 꿈꾼다. 그치. 근데 밭에 약이 있네. 약은 뭐지? 처음엔 약에 의지했는데 당뇨가 생긴 거야. 초콜릿 너무 많이 먹어. 와, 쟤도 초콜릿을 먹으면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아주 참신한 이제 인슐린을 먹고 뭐 이런 거. 초콜릿은 안 된다 이거. 이거 죽는다 나. 지금 병원복이네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는 환자가 돼서. 그치. 머리도 노랗게 되고. 제가 봤을 땐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관련된 아픔을 이제 처음엔 힘들게 약에 의지하다가 그것을 이제 성장하면서 어느덧 받아들이고 이겨내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아까 놓치신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뭐야? 그 놀이공원에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눈 가리고 있을 때 옆에 혹시 뭐 있었는지 보셨어요? 초콜릿. 네. 초콜릿 있었어요? 그거 봤어요? 초콜릿 있었어요. 그 이제 영상을 전체를 보시면 호서가 눈 뜨지 말고 10가지 세 얘기를 남기고 엄마가 이걸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굉장한 아픔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그 버려졌던 회전목마 방에서부터 네.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도 쓰러지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병원에 있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각각의 그 멤버들이 아주 허구적인 캐릭터들을 가지고선 이 영화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조그마한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영상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는 이런 의미 아니야? 이거랑 연결해서 아까 그럼 쪼꼬바는 어떤 치유의 상징일까? 아니면 트라우마의 상징일까?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거고 팬들이 그런 해석들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에 끝을 알 수 없이 많은 해석 영상들이 이런 게 출연을 합니다. BTS만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요,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는 다른 그룹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중에 마블 시리즈 보셨죠? 네. 맞아요. 예. 마블 시리즈도 최종편 보려면 앞에 거부터 모르면 못 보잖아요. 그럼요. 정주행해야 이야기가 돼.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팬들이 막 그 이야기 해석하고 막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화는 좀 더 이제 소비자에게 주는 게 좀 더 많은 반면에 여기는 좀 더 상징적이고 좀 더 파편적이어서 팬들이 개입할 여지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팬들이 이런 영상들을 해석 영상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와. 자기도 이제 예술 생산자에 속하게 되는 거죠.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니에요? 상업적이게 접근하는 거죠, 이게. 근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듣다 실제로 보니까 벌어지고 있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초대박 나는 이유가 약간 이거랑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 예. 뭐 트롯 이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대부분 다 시청자들이 참여해서 뽑고 내가 응원하는 사람 1위 만들고 이게 다 여기서 다 같은 느낌으로 지금 요즘에 가는 것 같아요. 네, 듣다 맞아요.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요즘에 구독 경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 구독 경제. 예전에는 물건을 그냥 샀는데 요즘에는 그 회사를 구독하면서 그 어떤 회사나 그런 거에 팬이 되는 그런 게 경제의 큰 트렌드거든요.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애플이 팬이 되고 테슬라의 팬이 되고 넷플릭스의 팬이 되고 KBS의 팬이 되는 감사합니다. 이런 게 트렌드였던 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그랬네.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의 어떤 총체적인 팍 하고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한 어떤 현상이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분 그 계신가요? 좋은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자 뭐 이런 법. 매너를 지키자 전화. 양질 전화라고 하는 거는 100명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피켓 들고 외치는 것과 100만 명이 나가서 외치는 게 같습니까? 다른가요? 아이 저는 다죠. 100만 명이 나가면 정권을 바꿀 수도 있고요. 세상을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양질 전화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팽창이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를 야기하면서 엄청난 그렇게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철학 변증법에서의 어떤 이론인데요. 우리가 방탄소년단에게서 바로 이 양질 전화의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음반 2013년부터 판매량을 지금 영상으로 재구성을 한 거예요. 오늘 순간 이런 거 아유 저게 주식이었으면 그냥 아유 신청물이었으면 저게 주식이었으면 여기 상장합니다. 야 상장해요. 야 이걸 앉아서 보고만 있을 때가 한 번 아닌데. 더 보고 싶어요. 와 진짜 이걸 대박이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정말 몇천 장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차곡차곡 단계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다이너마이트는 음원 판매량이 저기서 더 치솟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확장되어 가면서 어느 지점부터인가는 이제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를 하나 세울 만큼 압도적인 다수가 어떤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동일한 어떤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그 가치가 도대체 뭘까를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보는 게 시대의 변화,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잠깐만 요걸 좀 보면서 느끼는 건데 과연 BTS는 다른 그룹이랑 뭐가 다를까? 그게 딱 요 차트가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노래가 어떻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한데 네.
BTS 같은 경우는 저런 서사를 깔고 우리가 10권까지 봤던 책에 11권이 나오는 거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적은 그룹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들어보기도 전에 일단 사고 보자. 그럴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내 삶에 터졌던 별빛 어린 시절 내 꿈들의 재림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뭔지 혹시 여기도 꿈속인 건지 Their music, I can connect to their music, and I think that their concepts are interesting. It's just nice to be able to connect with artists through their music, and I feel like BTS does that with everyone.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방탄과 방탄혁명에 대해서 좀 열공을 해봤어요. 어떤 선한 영향력이 정말 힘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용기를 얻었던 아주 귀중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지영 교수님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